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브리핑의 첫 주자로 나서게 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의원으로서 여러분께 특혜 채용 의혹 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으로의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교부의 연구원으로 채용될 때 맞춤형 채용 공고로의 변경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외교부의 연구원으로 채용 과정에서 경력이 미달되었는데 그 경력이 인정된 등 경력을 인정한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외교부에서 해명과 설명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조목조목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으로의 채용 과정에서의 자격 요건 미충족 부분입니다.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잠깐 서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연구원, 기간제로서의 연구원의 응시 자격 요건은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학, 그 다음에 교육학,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에서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학과의 학사 소지자로서 해당 경력을 2년 이상 이수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시 국립외교원에 채용 신청을 했었던 심우정의 자녀 신민경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졸업 예정자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채용 공고 응시 자격을 명료하게 하고 있는 국립외교원의 채용 요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졸업 예정자는 전화가 와서 물어서 혹시 제가 졸업 예정자인데 저도 응모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응모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7,000명이 넘게 해당되는 사이트에 조회를 해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청년들이 많았는데 몇 명이나 결국 전화를 해서 졸업 예정자도 응모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느냐라고 했더니 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타부서에서의 응시 자격은 이렇게 명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채용 공고 마감일이라고요. 채용 공고 마감일을 기준한다고 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신민경은 2월 5일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닙니다. 국립외교원의 타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심우정 총장의 딸은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것이죠. 자격 요건을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 서류 전형에서 통과가 되고 결국은 면접을 통해서 11명 가운데 1명으로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국립외교원에서 좀 더 철저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해당되는 기간, 국립외교원에서의 8개월간의 기간제 연구원으로서의 기간을 마치고 올해 초에 심 총장의 자녀는 외교부의 연구원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1차에는 1월 달에 공고를 내면서 1차에는 경제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해서 공고를 냈었습니다. 공고를 내고 서류 전형을 마치고 그리고 면접까지를 다 한 최종 1명에 대해서 불합격 처리를 해버립니다. 왜 불합격 처리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말이 서툴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우리말이 서툴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당자를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재공고라고 하는 것을 내는데 갑자기 분야가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외교정보 1과에서 원했던 사람은 경제학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경력 2년 이상을 보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학 석사에서 심우정 총장의 딸이 전공한 국제정치학으로 바뀝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전공 분야를 바꿨느냐라고 저희가 물었을 때 경제학 석사 분야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더니 응시하는 사람이 너무 적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연구원 공모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응시자가 적은 경우가 다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외교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 자리 말고도 다른 여러 자리에 대해서 채용 공고를 냈을 때 1차에서 적합자가 나오지 않아서 재공고를 내고 또는 기한 연장을 하고 기한 연장을 1차 기한 연장, 2차 기한 연장해서 아주 몇 달에 걸쳐서 기한을 연장해서 해당자를 적합자를 찾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제학 석사 관련한 사람이 응모수가 너무 적다라고 하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왜인지 기한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공고를 하면서도 해당되는 경제학 석사 분야라고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분야를 바꿔버립니다. 왜 분야를 바꿔요? 경제학은 사람이 적고 외교부기 때문에 아마 국제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국제정치로 이거를 확대를 하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경제학 석사를 뽑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경제학 석사를 가진 사람 1명과 군사 방산 분야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2명을 뽑는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서 국제 통상 분야 특히나 경제 분야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흐름들이 나올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집중을 해야 되니 연구원도 이쪽을 뽑자. 너무 당연하죠. 그죠? 이해가 되죠. 또 하나는 군사 방산 분야. 이게 아시겠지만 나토가 지금 형해화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하기 때문에 나토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국가들이 EU 국가들이 이제 군사 방산을 우리 스스로가 방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GDP의 1% 이상 2%, 3%, 4%까지 올리자라고 하면 무기와 관련한 수출 부분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군사 방산 분야에 대해서 외교부도 충분한 인프라를 좀 갖춰서 서포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군사 방산 분야에서 연구원을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판단이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경제학 분야에서 정치 분야로 바꿔버립니다.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제 정치 분야로 분야를 바꿔서 공고를 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여기에 응모를 하고 최종적으로 채용 면접까지를 보고 지금 아마 이제 채용의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된 1명 이거 이제 신원조회가 끝나면 외교부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좋습니다. 국제 정치라고 하는 분야에서 석사 과정을 석사 학위를 가진 것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해당되는 직무 관련한 부분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2년이라고 하는 이 경력은 만족했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차 공고에서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 정치 분야로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꿨다라고 하는 불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우경 총장의 딸도 이미 응시 원서에서 본인이 제출을 했습니다만 응시 원서에는
자기의 경력과 관련해서 이것이 경험인지 경력인지를 구분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취업 시장이 어렵고 채용 경쟁이 아주 극한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경력과 경험을 소유하게 됩니다. 경력이 되진 않지만 내가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조금 부족하고 경력은 딱 그 정도이지만 그거 외에 플러스가 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를 좀 채용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라. 라고 해서 응시원서상에는 경험인지 경력인지를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심청장의 딸은 본인이 했던 모든 것들을 경력에다가 포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경험이냐 경력이냐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씀에 있어서 확실하게 노무 제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경험과 경력을 구분할 때는 내가 그 일을 해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급여를 받았는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어떤 방식이든지 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경력인 것과는 별개로 경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급여를 받지 않고 이것은 좋은 기회니까 한번 경험을 쌓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개 이것을 우리가 경험이라고 합니다. 국회에도 인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턴직 중에서 급여를 받는 인턴직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턴 경험을 좀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제가 인턴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명칭이라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외교부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는 인턴십 공고를 하는데 급여를 주는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청장의 딸이 내가 인턴을 했어요 라고 해서 써낸 그 경력에 대해서 급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통해서도 문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청장의 딸이 했었던 그 인턴의 과정은 급여를 받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언페이드라고 해서 이것은 국제기구이고 국제기구에서의 경험을 쌓는 것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급여를 받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와서 한번 국제기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경력이라고 써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보조원 업무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아주 경력 기간이 깁니다. 1년 10개월입니다. 그 1년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본인이 석사 과정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동일한 기간에 경력을 쌓는다고 했을 때는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경력 기간이 풀타임이었느냐 상근직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근이라고 할 때는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해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석사 과정에 풀타임으로 학생으로 있는 사람이 그 과정을 똑같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하죠. 파트타임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그 업무를 했느냐를 묻고 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을 산정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써낸 것 1년 10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경력으로 인정한 것이죠. 심 총장이 얘기했던 35개월의 경력을 나의 장년은 충족했다. 2년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국립외교원에서의 8개월,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연구소에서의 했었던 1년 10개월, 그리고 UN 가버넌스 센터에서 했었던 인턴십 과정 6개월, 그렇게 더하면 35개월입니다. 실질적으로 채용 시장에서는 경력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경력 산정이 되지 않거나
크게 봐주어서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시간제로 비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직무가 우리가 채용하려고 하는 그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력이냐까지를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온유해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유연해서 그것을 다 봐주어서 좋아요. 국립외교원에서의 8개월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의 1년 10개월 그리고 인턴 과정을 다 쳐준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1년 10개월을 시간제로 만약 계산한다면 저희가 비슷한 직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국제연구소에서 이런 공고가 난 게 있더라고요. 물론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일한 곳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무 시간이 더 좀 대충으로 하는 곳이긴 합니다. 일주에 주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2시간 1.5일이고 급여를 60만 원을 받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확인했던 심 총장의 자녀가 일을 했었던 곳은 이것보다도 더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교수님이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잠깐 와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봐줘서 비슷한 업무가 이거였다고 하더라도 1.5일이라고 하면 1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년 10개월이 아니라 6.6개월 정도를 봐줄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봐줘도. 그러면 국립외교원의 8개월과 여기서 6.6개월과 좋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지만 인턴십 과정, 사실은 인턴 과정도 아예 해주진 않지만 그 6개월까지를 한다 하더라도 말하는 24개월, 2년이 되지 않습니다. 20개월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외교부는 다른 사람은 통과하지 못했던 그 좁은 바늘구멍과 같은 채용의 그 문턱과 그 구멍을 심 총장의 자녀에게는 정말로 걸어서 모두가 손잡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온 가족이 손잡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문을 열어준 것인가요? 저는 지금 채용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120만 명의 청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교부에서도 외교부 내의 타 부처의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력의 범위는 경력기간은 통상근로 전인 근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한다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심우정 총장의 자녀에게만은 그냥 써낸 것을 그대로 다 인정한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공무직 채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이 경력 산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정채용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제기가 많을 수 있다. 그러니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채용 시의 경력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기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외교부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의심쩍으니까 조금 이상하니까 그래도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인턴이나 개견 연구원의 경우에는 아예 불인정한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그렇습니다. 공무직 채용입니다. 공무직입니다. 지금 연구원은 저희가 실무관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직이거든요. 공무직이 다른 게 아니고요. 공무원과는 다르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냥 정년될 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근 경력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근 경력 주 40시간 이것이 상근 경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학 조교 경력이나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경력이나 또는 연구 영역 수행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무 경력 인정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제는 다 인정하지만 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직 인사와 관련한 채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2021년에
2020년인가요? 21년 8월 말에 만들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각 부처가 이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외교부라고 별도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외교부 타 부서에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경력과 관련한 산정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왜 이번 건에 대해서만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경력이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외교부는 정확하게 적확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